2달 만에 돌아온 진진 라디오. 오늘 읽을 사연이 언제 온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읽을 사연은 2020년 2월 27일에 온 사연입니다. 언제쯤 코로나 사연이 올까?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진진님. 저는 19살 여고생입니다. 제 고민은 문자 말투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문자를 할 때 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데? 사연은 제 유튜브 더보기란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요 진진 FM은 하찮은 사연 전문 라디오이기 때문에 하찮은 사연 위주로 보내주시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사연이 오면은 이거 내가 얼마 전에 그 MBTI 영상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나는 정말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타입이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라디오 할 때 보내시는 분은 이제 이걸 읽고 같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소가 되는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해결해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내가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지. 하지만 문제를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 사연을 보내셔도 저는 해결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제 고민은 문자 말투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문자를 할 때, 근데 여러분 소리 안 작아요? 괜찮아요? 잘 들려요? 딱 좋아요. 오케이. 어디까지 했지? 저는 문자를 할 때 굳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모티콘이나 특수기호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시로 사진 첨부합니다. 또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이라던가 웅 같은 말투가 불편해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와 문자를 한 후에 딱딱해서 놀랬다, 좀 상처받았다라고 말했고 괄호, 저의 엄마도 초반에는 상처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괄호 닫고. 심지어는 띠껍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간간히 뒷말도 있었고요. 문자 말투 때문에. 이런 말 듣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저의 말투가 딱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모티콘이나 특수기호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문자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을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가면 이런 말투로 괜한 말이 나올까봐 문자 말투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낼 때마다 무슨 이모티콘을 써야 하고 어떤 말투로 답해야 할까, 이렇게 쓰면 딱딱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답장을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반복되다 보니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연락하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진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말투를 바꿔야 할까요? 저보다 연장자이신 진진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진님 사랑합니다. 점. 이렇게 왔어요. 이 사연 메일도 보통은 막 느낌표, 물음표, 하트, 이모티콘, 막 사랑해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오는데 키읔 하나도 없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 진진님 사랑합니다. 점. 이렇게 왔어요. 저도 예전에 이랬거든요. 뭔가 친구 말고 이런 좀 애매한 관계의 사람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뭐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이거 뭔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그 딱딱하게 정말 맞춤법 맞춰서 보내면 되게 사실은 딱딱해 보이긴 하잖아, 그 말투가. 이제는 근데 이분이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걸 내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표정으로 냉 느낌표 냉 알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보내놓겠습니다 감사해용 이렇게 보내고 있다니까 내 자신이. 왜냐면 이걸 내가 보내면서도 굳이 쓰고 싶지 않아서 막 이걸 막 생각하고 이러는 게 나중에 너무 귀찮아져서 그냥 나도 그 사람들 말투에 동화가 돼. 근데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모두가 약간 그런 친절한 말투로 해야 된다는 뭔가 압박감이 있어서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거든. 우리 모두가 냉과 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 카톡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 저 딱 한 개 있거든요. 기본
기본 그 이모티콘 아니고 뭐라 하지 그거를? 아무튼 그게 저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남자친구가 선물해줘서 하나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그거 되게 잘 쓰는데 저는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요즘은 뭐 대답하기 귀찮을 때 이럴 때 쓰는데 그것도 아니 난 그걸 왜 돈 주고 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야. 남들과 대화를 할 때 뭔가 뭐라고 하지? 그걸 그냥 왜 쓰는지 나 잘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진짜 딱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되게 띠꺼운 이모티콘 하나 있는데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띠꺼운 거 하나밖에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고생이라고 써주셨구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게 생겨.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걸로 오해받고 뭐 어쩌고 이게 더 귀찮으니까 그래 내가 비읍이나 이응을 하나 더 붙이자. 느낌표 붙이자. 이렇게 되는 거야. 평소에 말할 때 사용하는 비언어적 표현들이 카톡으로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카톡 말투 가지고 자주 싸우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게 본인이 편해요. 맞아요. 다들 그래서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좀 강요되는 친절함? 막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뭔 말인지 알죠? 막 카톡 말투도 되게 유해야 되고 업무를 볼 때 막 주고받는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것들에서까지 조금 더 유해 보이려고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여성은 친절함이 디폴트라는 그 인식을 심어줘서 안 좋다라는 어떤 그걸 보고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과도하게 그렇게 원래 쓰지도 않았지만 그걸 본 이후로 맞아 내가 친절하게 말할 필요는 뭐가 있지? 하고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함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뭔가 말투나 뉘앙스나 뭔가 행동에서 친절함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한테는 일부러 더 안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연예인들 막 성격 되게 낯가리고 요런 거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린이나 제시카처럼 약간 냉미녀 스타일 있잖아요. 원래 성격이 조금 좀 낯가리고 이런 사람 여자 연예인들은 소희 막 이런 원더걸스 소희 있잖아요. 악플 엄청 달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남자 연예인한테는 그러지 않으면서 약간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미소와 약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 카톡 말투 뭐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에도 반영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어느 정도 타협을 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 친절하고 유한 말투까지는 할 필요 없다. 언니 말투 뭔가 능글맞아졌어요. 좀 프로 DJ 같나요? 닉네임 망상증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올라 안녕하세요 진지님. 제가 너무 늦었죠? 누구세요? 누군데요? 맞아요 저 차였어요. 누구세요? 제가 너무 늦었죠가 뭐죠? 제가 너무 늦었죠? 맞아요 저 차였어요.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겠다네요.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저는 아직 좋아 미치겠는데 그분은 이미 행복한 일상을 살고 계세요. 전에 사연을 보내셨던 분인가? 전혀 알 도리가 없죠. 사실 이것도 제 망상입니다. 헤어진 건 맞는데 그 이후 모든 일들을 자꾸만 상상하고 물론 최악인 상황으로 아주 상상력 넘치게 상상하고 그 상상들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힘들어해요. 저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감정 낭비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코로나 덕분에 강제 집콕 방콕 태국살이 중이라 뭘 하지도 못해요. 그럼 그분 SNS를 통해 아주 작은 것도 정말 크게 상상해요. 예를 들어서 여사친의 댓글 하나로 내 머릿속 둘은 이미 15일 사귄 연인, 나는 부족한 사람, 우울 모드 켜짐.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분이 돌아올 거라고 상상해요. 현실적으로 아닌 걸 알면서 막판에는 그분이 연락을 그만하라면서 지겨워했대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을 합니다. 물론 난 멋져. 그런 나쁜 자식 저도 안 가져. 라고 10번 정도 세뇌를 하기도 하지만 메모리폼 같은 저는 다시 또 무한반복 중입니다. 진지님은 많이 좋아하는 분에게 차인다면 마음 정리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진지님, 저 진지님 너무 좋아해요. 제가 유일하게 아끼고 아껴서 보는 유튜브. 진지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자님들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드디어 코로나 시국 사연. 코로나 사연 아니지만 코로나 시국에 온 사연. 우리 다들 행복한 연애만 해요. 나는 힘들어. 유 이렇게 왔어요. 내가 근데 이별을 겪은 지랑 오래됐거든. 왜냐면 지금 남친구랑 사귄 지 다다음 달 7월이면 7월 초면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3년 전에 이별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그럼 그 전 이별은 더 오래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이 상황에 이입을 할 순 없겠지만 너무 심각해. 막판에는 그만 연락하라면서 그분이 지겨워했대요. 아니 그 SNS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알아. 근데 아니야. SNS를 삭제라든가 그 사람 차단하라든가 아니 이렇게 혼자 보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희희낙낙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거 왜 혼자서 힘들어하냐고. 정신 차리래요 채팅창에서. 그래요 이거를 스스로 생각나는 거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왜 인스타를 들어가가지고 보고 힘들어하고 그러냐고. 이분 저한테 그 뭐야 전에 사연을 보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는데? 나 저한테 사연 보낸 적 없는데 왜 여러분 나한테 제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 모르는데. 아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2월 29일에 온 사연이거든. 사연자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3개월 전, 2개월 전 사연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어. 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아. 난 제일 오래 힘들었던 기간이 한 달 반? 막 이 정도거든? 지금 괜찮을 수도 있어. 과거에 사연자님 보내신 사연이니까 부디 지금 괜찮아지길 바라며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현재로 올 수 없을 수도 있어. 빨리빨리 해야 돼. 다음 사연. 펭귄은 귀여워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진진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를 너무 사랑하는 진진 라디오의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 아닌 시도 때도 없는 제 눈물입니다. 혹시 이분 전가요? 저는 일을 다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고 당분간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백수가 되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눈물이 나오면서 너무 무기력해져요. 감정이 파도처럼 요동치고 그 순간부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언니가 알려준 샤워라는 치트키를 써도 통 나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우울하면 샤워를 자주 하라 했거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거. 몸이라도 깨끗이 씻어서 우울감을 좀 씻어버려라. 뭐지? 무슨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울은 수용성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샤워를 하라 했거든. 아무튼. 이런 저 일 중독인데 일을 관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심한 무기력증 때문인 걸까요? 가끔씩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집니다. 두서없이 글을 보내서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는 힘들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일 중독인데 일을 그만둬서 무기력증이 온 거지. 나 이럴 때 뭘 했냐면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게임도 되게 단순한 퍼즐 게임 이런 거나 농장을 가꾸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 하다 보면 알지? 한국인 종특. 그 게임 속 캐릭터에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그 게임 캐릭터가 부자여야 되고 땅도 넓어야 되고 내 집 이뻐야 되고 농장 잘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그 게임 속 캐릭터를 키우느라 약간 현실 세계를 잠깐 있게 되거든.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좀 생산적인 일은 솔직히 아니거든. 근데 그냥 그 순간만큼 솔직히 하루 종일 중에 4시간 우울할 거 게임을 2시간 하면 2시간 게임하니까 2시간만 우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난 딱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면서 했었거든.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그냥 내가 가만히 좀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고 해야 되나? 너무 우울에 빠지게 되니까? 오히려 생산적인 일을 이럴 때일수록 자기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난 뭘 배우고 뭘 열심히 하고 이러잖아? 존나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좀 추천해줄 만한 게임 있어요? 동물의 숲, 아이 러브 커피,
스타듀밸리. 아, 나는 개인적으로 플랜츠 대 좀비라고 그 내가 식물을 내 뒤뜰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좀비 아포칼립스가 도래한 거지. 그래서 좀비들이 내 뒤뜰로만 와. 그 문 많은데 왜 뒤뜰로만 오는지 모르겠는데 뒤뜰로만 와.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마당에 이제 뒤뜰에 식물을 하나씩 심어가지고, 근데 그 식물 도감이 따로 있는데 식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심어가지고 식물들이 심어놓으면은 막 뭐 대포 같은 걸 쏴, 입에서. 그럼 이제 오는 좀비들을 막아주는 거지. 만약 못 막지? 그러면은 굴뚝으로 좀비가 들어와서 내 뇌를 먹어. 그럼 무섭잖아.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나는 식물을 심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단계가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 금방 가요. 내가 처음에 그거 했을 때가 그게 원래 유료 게임이었는데 무료 게임으로 전환돼가지고 한번 깔아봤다? 근데 그걸 그 깐 자리에서 6시간인가 했잖아. 이제 최종 보스몹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붕에서 나와. 근데 지붕 그걸 깨고 나면 다시 1-1단계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내가 이 좀비들을 뭔 식물로 막을 것인가 이걸 뭐 6개 정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시 보스몹을 깨고 다시 돌아가면 2개를 랜덤으로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그 슬롯을 식물들로 채워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지. 아주 열받고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좋아. 시간 진짜 금방 갑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츠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지님. 제가 진지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말 좋아해서 라디오가 나오기 전까지 항상 겟레디밀 라디오처럼 틀어놨는데 이 컨텐츠가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는 제 넘버원 유튜버세요. 아무튼 제 고민은요,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거의 저녁 패탐을 하면서 진지님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자고는 하지만 노는 게 반 공부가 반인 시간을 보내는데요. 진지님의 3번째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난 고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녁마다 패탐을 하는 애가 맨날 노브랜드 초콜릿, 케이크, 과자 이런 걸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안 들고 오면 어머니께서 방으로 간식을 들고 와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약오르는 거예요. 제 앞에서 쩝쩝대는 친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에서부터 화가 막 납니다. 배가 고프진 않은데 바삭대고 쩝쩝대는 소리를 내면서 저 친구가 제가 느끼는 이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음식 말고 뭔가 잔잔한 쩝쩝하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과자나 간식 추천해주세요. 언니, 앞으로도 제 넘버원 유튜브는 언니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영상 자주 올려주시면 저희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라디오 제발 오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 수 있기를 제발이라고 보내주셨고, 나 이거 딱 읽자마자 그거 생각났어. 그 쫀디기 아세요? 호박 쫀디기? 그게 은근히 내 돈 주고 절대 안 사 먹는데 남이 보면은 뭔가 먹고 싶고 뭔가 쩝쩝거리면서 되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거의 포인트는 내가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맛있게 먹는 것 같은 사운드와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열받게 하는 거잖아. 호박 쫀디기 딱 좋은데? 여기에 계신가? 채팅창에? 저 페이스타임 아직도 하는데 고메 핫도그 아시나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그 친구 핑계대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거 바삭한 소리가 정말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메 핫도그로 늘어나는 치즈와 바삭거림. 아니, 이거 그냥 핫도그 먹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홍빈이 프링글스 추천해주고 있어. 쟤는 프링글스가 무슨 거의 사료급으로 먹어, 쟤는. 진짜 인간 사료라니까? 프링글스가 쟤한테? 아무튼 고메 핫도그로 열받게 하기 성공하셨다고. 친구 약 올리기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 못된 심보 영원히 간직하세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생갈치 1호의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진진 라디오 사연 왔습니다. 아나 완전 대박. 내가 진진 언니한테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이야. 안녕하세요, 진진님. 제가 고민 아닌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내요. 저는 진진 언니를 약 4년간 덕질하며 언니를 롤모델로 삼아온 한 학생입니다. 멋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 시간 동안 언니를 보면서 언니는 되게 멋있고 독창적인 사람이구나, 따봉. 진짜 매력있다, 따봉.
감각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다 따봉이라고 생각하다가 시간만 흘러 결국 내적 친분만 오지게 쌓았어요. 그래도 멋쟁이 진지님을 보고 용기를 얻어 이것저것 시도해보곤 하는데 어떤 게 나만의 간지인가, 어떤 게 나만의 뽀대인가는 정작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지님처럼 분위기부터 다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연 보내봐요. 혹시 진지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지님이 이 사연을 읽으실 때쯤엔 코로나가 잠잠해졌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2월 29일에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님, 여기는 6월 3일이고요. 똑같아요. 아무튼 진지님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해요. 출신 시간이 지나 늙으셔도 멋지게 늙어서 최초 저세상 간지 할머니가 되실 것 같은 진지님께 생갈치 1호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내가 이걸 딱 사연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가 원래 이거를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귀찮아서 못 찍었지 뭐.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메모장에 이렇게 써놨어. 이제 찍을 영상들을 메모장에 적어놓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뭐 유행에 관하여 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막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굉장히 유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사연이나 뭐 그런 걸 읽으면은 유행보다는 뭔가 나만의 색깔을 찾고 싶다 그래서 진지님이 너무 뭐 멋있다? 막 약간 진지님처럼 자신의 색깔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난 유행을 되게 좋아하거든. 누구보다 유행을 따르고 내 스타일 유행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 요즘 구독자가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감이 뭘까? 나는 굉장히 유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난 유행보단 진지님처럼 자신의 색깔을 찾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나 사이에 이 괴리감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점은 답을 못 찾았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유행을 쫓아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뚜렷해서 뭐지? 되게 박애주의적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건가?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멋있어요. 멋있으면 됐어. 대충 그냥 뭔 말인지 아실 거라 믿어요. 나 잘 모르겠고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로 진진 언니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들을 때마다 제 고민도 보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보내네요. 서러움 없이 바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제 성격이 너무 고민입니다. 항상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고 남한테 무시받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지 않나? 난 항상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오늘 멋진 말 대폭격기 컨셉이거든요. 진짜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사람은 다 다르지만 결국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A부터 Z의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면이 비중이 높고 그리고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두 똑같이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원하거나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골라서 보여주고 마치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지. 존나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남들도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 써주셨네. 다들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자존심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누가 제 뒷담화를 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바로 그 당사자한테 가서 따지고 화내고 무서워. 친구들끼리 사소한 의견 낼 때도 누가 제 의견을 무시하면 바로 기분 안 좋은 티를 냅니다. 근데 또 제가 입이 거칠어서 좋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투와 욕을 섞어서 상대방한테 제가 무시당한 것에 두세 배는 똑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 전에 화가 나서 잠도 안 와요.
마치 내가 진 기분이 들어서. 제가 이런 성격 때문에 반에서 저랑 싸운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싸울 때는 다시 안 볼 것처럼 상대에게 상처받을 말만 하고 나중에 가면 너무 심했나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먼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제가 진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요.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강한 척하는 제가 가끔 저도 싫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쿨하게 상대방을 이해해줄 수 있고 친구랑 안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싸웠다면 어떻게 먼저 사과할 수 있을까요? 새학기를 맞아서 성격을 좀 바꿔서 성격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성격 좋은 친구 될 필요 없어. 채팅창에 이분 너무 금자씨 재질이라고. 맞네. 약간 금자씨 재질이네. 아무튼 성격 좋은 친구 될 필요 하등 없어. 성격 좋은 친구 되면 그냥 야, 쟤 성격 좋아 라고 말하는 거 쟤 웃겨 이거거나 쟤 호구 같아 이거야. 성격 좋은 친구 일단 될 필요 없고 의견을 내고 무시받기 싫어하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누가 제 의견을 무시하면 바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안 좋은 티를 낸다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만 하면 돼. 진짜로. 저도 이러거든요. 저도 이래요. 근데 뭔가 사람이 멋지고 멋없고의 딱 한 끗 차이인데 이거는 아닌데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길 때는 진짜 멋없어지는 거고 재수없지만 맞는 말만 할 때는 그래서 멋이 있어지는 거야. 재수가 없어도. 그래서 맞는 말을 진짜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 거 같기 싫고 무시받기 싫잖아? 그러면은 뭔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 공부라든가 아니면 상식 이런 거 있잖아. 뭐 상식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건 이런 거다 많이 싸우잖아. 내가 좀 똑똑한 사람 되면 돼. 그러면 조금 재수없을 수는 있지만 성격 좋은 친구가 안 돼도 좋은 친구는 될 수 있다니까? 본인 성찰 잘하시는 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채팅창에서. 멋쟁이 되는 법 강의 중.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이 금자씨 이 사연 보내주신 금자씨가 나랑 싸우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한 가지 뭐라고 하고 싶은 건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제가 무시당한 것의 두세 배는 똑같이 해줍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문장 안에 모순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홍빈이 보면 약간 남자친구 보면 약간 너무 싫어할 것 같아. 진절머리 나서. 근데 내가 문장에 모순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무시당한 것의 두세 배를 똑같이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두세 배는 갚아줍니다 이것도 아니고 무시당한 것에 똑같이 해준다는 건 걔가 나한테 한 만큼만 해준다는 건데 두세 배를 똑같이 해줄 순 없잖아. 두세 배를 똑같이 갚아줄 순 없어. 두세 배를 갚아줬다는 건 이미 내가 받은 거에 과도하게 내가 복수를 한 거니까. 채팅창에 언니 제발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건 이제 잘못이라고 내가 말해주는 거죠. 무시당한 거에 똑같이 갚아주는 거는 난 솔직히 잘못 없다 생각하거든. 지독하다고. 언니 완전 우리 교수님 재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무시당한 거에 똑같이 갚아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 그래서 나도 내 채널에 누가 악플 달면 누가 봐도 악플 달린 것보다는 심하지 않게 욕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두세 배를 갚아주면 쟤는 살짝 쳤는데 죽방을 갈겨?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두세 배를 안 갚음하면서 그걸 똑같이 해준다고 착각하고 있을까봐.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막 과도하게 이렇게 안 갚음을 하잖아? 그러면은 봐봐 집 가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집 가서 잠도 안 온다고? 그래도 너무 막 이렇게 안 갚음 이렇게는 좀 그렇다. 자기 전에 그래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는데 참진 마세요. 나는 참지 않는 년이라는 걸 보여줘. 그 대신 너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럴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3자들이 그럴만했지 저렇게 반응할만 했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너무 우리 교수님 같으니까 다음 사연 알겠습니다. 결론은 성격 좋은 친구는 할 필요 없다. 그 대신 좋은 친구가 되고 싶으면 자기 의견을 주장하되 맞는 말만 해라.
그리고 2~3배까지 갚아주진 말아라. 아시겠죠? 저는 다 참아 인간인데 나중에 속 다 썩어요. 참지 마. 뭐하러 참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내가 참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개지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저따위로 하는데 그럼 나도 오케이 나도 너 한 번 보고 말 거다라는데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줘야지. 그리고 빠른 손절법을 아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였어. 역시 여러분 똑똑해요. 2~3배로 갚으면 누구 잘못인지 흐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 역시 여러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하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진진 FM 애청자 하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진 언니. 저는 요즘 진진 언니의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어요. 저의 고민은 이러다가 언니가 진진 FM 제목을 계속 안 만들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라디오는 계속 들을 것이랍니다. 혹시 흥미진진 어때요? 유유 부끄러워요. 만약에 별로면 흥미진진 부분을 뿅뿅뿅뿅으로 읽어주세요. 아니 이미 읽어버렸어. 끝이에요. 이렇게 사연이 끝났어. 그게 진짜 한참 고민이다. 진진 FM 제목을 계속 안 만들어줄지도 모르는 게 고민이래. 고민을 해결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 지을 거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진진 FM을 시작하면서 해결은 됐잖아. 안 지을 거다 이렇게. 이걸 시작하면서 이름을 약간 이제 커뮤니티에 공모 이름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원래 가제는 약간 이거였어. 어떤 분이 진진이 라디오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진라면으로 지어주셨는데 너무 오뚜기 PPL 갖고 너무 별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처음 본 사람들은 진라면이 이제 그 제품 이름이니까 이게 라디오인지 막 이런 거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대충 진진 라디오 비슷하게 사연 읽고 인스타에서 라이브 하는데 그거를 녹화해서 약간 개소리는 편집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라디오. 이거예요. 언니 라디오 제목 엉망은 인상진창이니까 애칭은 엉디 어떠냐고요? 엉망진창 DJ? 하찮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라서 잘 어울리고 애칭도 공댕이스러워서 귀엽고 엉디. 나를 정말 엉디라고 부르고 싶어? 엉디 붐업? 여러분 진짜 엉망진창이구만. 그럼 팬은 궁디인가요? 별로다. 나를 진짜 엉디라고 부를 거냐고. 허락 받고 있어. 엉디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싫어. 미쳤냐고. 엉망진창 DJ 엉디 맘대로 하세요. 아니 나 또 맘대로 하라 했다가 진짜 맘대로 하더라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 그 뜻이 하나 되어서 멋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멋대로 하세요. 취소할게요. 그냥 없던 일로 DJ 이름 정해달라는 거 없던 일로 하고 사연 읽어볼게요. 언니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21살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요. 코로나 때문에 드디어 코로나 사연 대서막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사연의 서막이 열렸어요.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는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제 자신 때문에 고민입니다. 뭔 말이지? 밖에 안 나가도 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대요. 물론 밖에 신천지 때문에 피해받는 이때는 이제 신천지 때문에 난리 났을 때니까 2월 말 3월일 때가 물론 밖에 신천지 때문에 피해받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치료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미어져요. 정말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선 저도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 시기가 합법적으로 집 밖으로 안 나가도 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집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갑자기 나라에서 저를 공휴일로 마구마구 때려서 혼내주는 기분이에요.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지만 완벽히 회복되면 저는 또 밖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평생 집순이로 살 순 없을까요? 물론 집에서 연애, 오락 모든 걸 다 하면서요. 깔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이 제일 힘든, 뭐라 해야 되지? 제일 이도저도 아닌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차라리 다 재택근무하고 학교도 다 휴교하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도 보통 다 안 하시던데?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나오라 했다가 들어가라 했다가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힘든 시기 아닌가? 전에는 아예 뭔가 셧다운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생계나 뭐 학업 이런 걸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그 뭔가 이 코로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잖아. 그쵸? 뭐 물론 이거 2월 29일에 온 사연이지만 2월 29일에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이 많이 온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아마도 2월 29일에 라디오 녹음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라디오도 이걸 하고 있으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메일로 사연을 그때 많이 보내거든요. 그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2월 29일 사연이거든요. 이따 아침에 학교 가야 하는데 너무 싫어요. 그니까 이제는 이제 합법적으로 쉬는 게 하는 그게 다 끝나버렸잖아, 거의. 너무나 모순된 시기라고, 맞아요. 우리는 다 이때 다 이런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강제로 누가 나를 집에서 쉬라고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기분. 그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쉬고 했었는데. 목에 가시 걸려서 병원 갔다 온 TMI 제목이 이건데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 있고 며칠 전에 엄마가 구워준 생선을 먹었어요. 근데 목에 가시가 콱 걸린 느낌이 들어서 가시가 넘어가도록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뭘 엄청 먹었어요. 한참을 먹고 나니까 가시가 넘어간 느낌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3일 후에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침대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도중에 3일 전에 먹었던 생선 가시가 목젖에서 느껴졌어요. 그때 심각함을 느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심할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고 겁을 주길래 이거 지식인에 물어보면 안 돼. 지식인에 뭐 잔기침 어쩌고 이러면 갑자기 뭐 엄청 심각한 병명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거의 뭐 지식인에 검색하면 나는 거의 지금 난치병 걸렸어. 수술해야 된다고 겁을 주길래 그냥 큰 밥 한 덩어리 삼키라는 엄마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비인후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도착하니까 간호사 언니가 무슨 생선을 먹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큰 목소리로 생선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전 부끄러워서 조용히 우럭이요. 우럭. 이라고 속삭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와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훈훈하게 생기신 의사 선생님께서 어디가 아파요? 라고 스윗하게 물어보셨어요. 전 드디어 병원에 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우럭을 먹고 목에 정말 왕큰 가시가 걸렸다고 찡얼거렸습니다. 간단한 질문 후에 일단 보시겠다고 아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려보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손전등을 비춰보시더니 일단 침 좀 삼켜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웠지만 제 목에 가시를 빨리 빼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서둘러 침을 삼키고 입을 벌렸습니다. 입에 집게가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엄마가 옆에서 크게 웃었어요. 뭐지 싶던 순간 의사 선생님이 보여요? 라며 집게에 앙 잡혀있던 개미 똥구녕만한 가시를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작은 가시였기에 호들갑 떨었던 몇 초 전 저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너무 부끄러워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도망치듯이 진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엄마는 보았대요. 도망치듯 나왔던 저의 뒤에서 작은 가시를 보며 뿌듯해하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하나 뺀 거에 12,000원 나왔다고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우럭보다 비싼 거 아니야? 그치만 엄마가 정말 웃기다고 집에 가는 길에 옥수수 사줬어요. 우리 엄마 참 좋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평소에 진지 언니 너무 팬이에요. 벌써 20살이나 됐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참 좋아했어요.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챙겨볼게요. 언니 코로나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럭 먹고 가시 걸려서 비록 병원비가 12,000원 나왔지만 오는 길에 옥수수를 얻어먹었잖아요. 축하드려요. 사연 신청합니다. 닉네임 SK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오, 여러분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다들 멜론이나 뭐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이거 키고 계시죠? 제 라디오 볼 때
틀고 봐야 되는 거 알죠? 왜냐면 난 안 틀어주거든. 린의 사랑했잖아 신청해 주셨거든요.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사연 보냅니다. 진진 언니, 저는 지금 21살이고 춤을 추고 있는 스트릿 댄서입니다. 춤을 시작한 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살, 그러니까 4년 동안 춤을 추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온리 춤만 바라보고 살았고 수업 시간에는 강렬한 춤을 못 추니 혼자 소심한 움직임을 하고 앉아 있었고 머릿속에는 온갖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가득 차서 아이디어가 마구 솟아올랐고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랑 스피커를 켜고 춤만 춰왔습니다. 주말만 되면 놀러 나가는 것보다 연습하는 게 좋았고 배틀 행사 나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 나가면 연습복으로 애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 돼서 친구들이 하다 누구야 제발 좀 평상복 예쁜 옷 좀 입고 와 지적도 해주고 그만큼 춤을 열심히 해오니 외부에서 받아오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문장이 끝나질 않아. 잠시만 어디지? 외부에서 받아오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교, 들어가기 힘든 그 대학교도 붙어서 춤을 춘다 했을 때 약간 떨떠름하셨던 부모님도 점차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지금부터입니다. 대학교 가서 제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엔 춤밖에 몰랐던 제가 연습하기가 싫고 춤이 재미가 없고 한결같이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비교하면 안 좋은 거 알지만 비교도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연습을 안 하니까 실력이 늘질 않으니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는 공부하고 머리로 경쟁하는 것보다 실력,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 점수가 매겨지고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되니 지금 저한테는 너무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배틀에 쓰여지는 돈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춤추는 게 잘한 걸까? 그만두기엔 너무 미련이 남고 내 학창시절 동안 쓰인 돈 그리고 시간, 부모님의 뒷바라지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춤으로 성공할 거고 절대 포기 못해 이렇게 다 말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변한 제 심정과 마음을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말하면 저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쟤는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말 들을까봐 쉽게 포기하는 사람 같아 보일까봐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사람들은 더 응원하고 좋은 말씀 해주실 걸 알지만 그런 생각이 저를 계속 가둬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인스타 피드를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춤밖에 없는데 요즘엔 연습을 안 하고 행사도 잘 안 나가니 제 사진이나 그냥 제 일상 사진들만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언니 이제까지 너무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응원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린의 사랑했잖아를 신청하신 게 이제 춤 사랑했잖아 이건가? 춤 존나 사랑했는데 대학까지 춤으로 갔단 말이지. 다시는 열정이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러면은 사실 주변의 시선을 생각해가지고 별로 열정도 없는 거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못해. 그래서 너무 나쁜 모습으로 이걸 끝낼 거면 차라리 빨리 포기를 당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열정이 없으면 도태된단 말이야, 결국에. 연습을 이렇게 안 하고 하면은 결국엔 도태되거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나한테 선택지가 없어져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 당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 전에 내가 빠른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런 걸 많이 느낀대요. 그 고등학교랑 또 다르게 대학을 가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면 또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니까 더 비교를 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다른 걸 시작하기에도 전혀 늦지 않았고 일단 사연자분은 그게 제일 고민이신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 이제 쉽게 말해서 멋없어 보인다 이거잖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열정도 그렇게 없고. 근데 열정이 없는데 열정이 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평생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자기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다음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 안녕하세요 진지님. 우선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저는 유학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금전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 의지와 목표와는 다르게 갑자기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죠. 제 유학 생활은 좀 힘들었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려와요.
2, 3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 왜 이럴까?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생각해낸 게 제 자신을 제가 이겨내야 끝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 갔다 오는 건 어떨까 해서요. 과거에 힘들었었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기억들로 덮는다면? 물론 워홀 갔다 온다 해서 무조건 나아질 거란 확실한 보장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며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과거의 지난 힘듦 속에 갇혀 사는 것보단 내가 나 자신의 벽을 무너뜨려야 이건 끝날 것 같아서 한번 부딪혀 볼까 해요. 근데 진짜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전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할 때고 적금도 들어야 하고 남들은 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전 모아놓은 돈으로 워홀 가고 워홀 갔다 오면 다시 취직해야 하고 돈도 다시 모아야 하고 뭔가 경제적인 부분은 0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 진지님이 저였더라면 워홀 갔다 오실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커리어를 쌓으실 건가요? 진지님 같은 친구나 언니가 있었다면 꼭 이 고민을 용기 내서 말하고 싶었어요. 이거 3월 1일에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거 못 가잖아 이제. 근데 되게 기특하다. 그 유학생활 때 힘들었던 그거를 좀 떨쳐내려고 워홀을 가서 좋은 기억을 새로 만들어서 좀 그 과거에 힘들었던 걸 떨쳐내자 이렇게 생각한 건 되게 기특하네요. 아니 지금 못 가. 지금 못 가지. 나도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나도 워킹홀리데이 추천한다고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갔다 오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워킹홀리데이 가서 워킹홀리데이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야? 물론 경력이 커리어가 쌓이진 않겠지만 가서 돌아왔을 때 0으로 안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돈 벌러 가는 거니까. 물론 쉽진 않겠지만 나라도 추천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못 가잖아. 근데. 다음 사연 읽을게요. 김봉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진 언니. 저는 요즘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해야 하는 게 많고 정말 열심히 해야 할 시기인데 너무 게을러 터져서 모든 게 귀찮고 하루 종일 누워서 폰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안 하려고 페북, 팸의 인스타를 다 지웠다가 드라마 하나를 다 정주행해버렸어요. 모든 게 귀찮고 게을러 터졌고 열심히 사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해야 하는 게 많고 열심히 해야 할 시기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해도 좋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다면 그거는 미래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조금 압박감을 느끼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안 하더라도 나중에 견디세요. 내가 안 했던 건데 뭐 어떻게 하고 나중에 감당을 나중에 후회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방법이랄 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못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누워있고 미래에 내가 감당을 하는 거지. 어쩔 수가 있나. 진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첫 직장 들어간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항상 알바나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매일 고민인 게 있습니다. 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과는 말할 주제나 공통사가 비슷하니 할 말이 많은데 뭔가 일 다니는 장소에서 저보다 높은 직급인 분들께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약간 말을 아낀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더라도 말이 원래 없냐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애교가 없다는 말도 듣고요. 에? 이쯤 되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지님 직장에서 무슨 말을 걸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조언해주세요. 애교를 부리고 말을 많이 거는 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막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알바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이랄 것을 어쨌든 회사를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프리랜서로서도 일을 하니까? 근데 일단은 말 많이 하는 것보단 정말 타율이 좋지 않을 거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의 정보성, 실용성, 아니면 유머 이런 것에 타율이 좋지 않을 거면 말이 없는 게 낫습니다. 말이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 왜 있잖아요. 말 되게 많고 너무 재밌고 같이 말하면은 막 너무 재밌는데 가끔씩 선을 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왜 그러냐면 말을 100마디 하면서 100마디 다 선을 안 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무조건 100마디에 1마디는 실수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최대한 100마디를 1년 동안 아껴하는 게 낫지. 100마디를 뭐 사회생활 좀 잘해보겠다고 한 달에 몰아서 하다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단 그게 낫고, 애교가 없다는 말 하는 새끼는 상종하지 마시고, 말이 원래 없냐고 하면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직장 사람들이랑 자기 성격에 따라서 뭐 잘 지내고 막 이렇게 막 직장 동료지만은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자기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도 막 굳이 막 직장 사람들이랑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이 없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임팩트 있어요. 나같이 말을 맨날 하는 사람은 내가 뭐 한마디를 말해도 임팩트가 별로 없거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죠. 막 수다를 안 떠는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진짜 시끄러운데도 걔가 한마디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어. 왜냐면 걔는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런 임팩트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지. 애교 뭐 뒤지기 싫으면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지님을 2년째 좋아하고 있는 프로 짝사랑녀예요. 제 사연은 작년 고1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남녀 공학을 가게 됐는데 친한 친구들이랑 반이 안 붙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어요. 운 좋게도 친구 ABC 3명을 새로 사귀어서 저 포함 4명이서 놀았어요. 그렇게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반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장난기 많은 반 분위기 띄워주는 평범한 남자애였거든요. 얘를 D라고 할게요. 그 친구들은 A, B, C고, 그래서 A, B, C한테 신뢰도가 있어서 내가 D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A, B, C 반응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계속 D 얘기를 하는데 A랑 D랑 중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의 궁금한 점 A한테 물어보고 A가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게임도 같이 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A가 저한테 계속 D랑 게임했냐, 연락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다 해줬어요. 뭔가 쎄한데요? 그런데 A랑 D랑 반에서 계속 사귀냐고 반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 중학교 동창이었던 A랑 짝사랑하고 있는 D랑.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진짜 사귀냐? 이렇게 했는데 미쳤냐면서 아주 강한 부정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시 보니까 진짜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도 물어봤는데 아니라면서 미친 듯이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아닌가 보다 이러고 친구를 의심한 저를 매우 원망했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욕을 쓰진 않았는데 근데 씨발 이렇게 썼어요. 그 자음으로.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가 점심시간에 개방하는 날짜가 있어요. 컴퓨터실을. 페북 들어가고 로그아웃을 안 하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 E가 또 나왔어. E. 이제 A, B, C가 같이 다니는 무리 친구들이고 D가 짝사랑하는 남자애 그리고 다른 제일 친한 친구 E. 친구 E가 D 페북 로그아웃 안 한 컴퓨터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짝사랑하는 남자애의 페이스북 로그아웃 안 한 컴퓨터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게 됐대요. 근데 패매창이 열려 있었대요. 로그아웃 하려고 했는데 패매창이랑 로그아웃 하는 창이랑 시선 가는 게 비슷해서 제 친구가 네? 잠시만요. 시선 가는 게 비슷해서 제 친구가 A 프사의 별명이 내 자기 하트 이런 대화를 보게 된 거예요. 짝사랑하는 남자의 페이스북에 별명이 그 짝사랑남을 소외시켜준 애가 내 자기 하트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나는 알겠는데. 옆에 있던 그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가 이걸 보고 소문을 냈대요. 그래서 소문이 쫙 났고 반에 저랑 ABC랑 같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우르르 오더니 A한테 진짜 너무하다면서 사귀는 것 같았다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듣고 눈물이 쫙 나면서 뛰쳐나갔거든요. B씨는 저를 따라오고 A는 반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뭘 안절부절 못해, 지가? 전 그날 학교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 그날 밤에 A한테 장문 사과가 온 거예요. 솔직히 다 변명밖에 없었죠. 제가 D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거기서 사귄다고 말했어야지 상황이 안 꼬였겠죠. 그래서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비밀 연애여서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제가 너무 호구가 된 거예요. 솔직히 D랑 A랑 사귄다는 상처보단 A 같은 친구를 사귀고 착한 애라고 생각했던 게 상처였어요. 걔랑 둘이 사귄 거보다는 그냥 걔가 거짓말한 게 더 상처였대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메일 내용 잘림 이렇게 왔는데 메일 내용 잘렸다는데요. 없어. 다음 내용이. 아무튼 이게 고민인 거겠지? 고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연락해보라 뭐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고일? 이 뒤로 뭔가 고민이 있는데 잘린 건가? 그니까 남친을 그러면 다른 여자랑 잘 되게 팍팍 밀어준 거 아니냐고. 세상이 말세다. 그러게 세상이 말세네. 그니까 남친한테도 할 짓이 아니고. 그리고 그 남자 새끼도 그 새끼도 뭐 게임을 같이 하고 연락을 왜 하냐고. 비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으면 차라리 둘 다 이상해. 왜냐면 이거 안 들키려고 뭐 잘해봐 이렇게 연락해봐 했다고 쳐.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했다고 쳐. 그럼 그 남자애는 자기가 관심이 없다는 걸 확실히 표현을 했어야지. 그러면은 연락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러면서 지 남친이랑 비웃었겠지. 작년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욕하는 거야. 화가 나니까. 작년 일이라고 했어요. 뒤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거 혹시 사연자분이 이거 보시면은 메일 내용이 잘렸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메일 보내주시겠어요? 진짜 애들이 못돼 처먹었을 경우에는 그 둘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이렇게나 인기가 많다니?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나 인기가 많다니? 그치만 얜 내 거지. 이런 우월감. 그리고 남자애는 그걸 왜 받아주지? 그것도 일종의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쵸? 죽일까? 익명으로 온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진님.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어제 진진 라디오 3화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저도 제 고민을 사연 보내요. 제 고민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제 친구가 저를 따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사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카라트라고 치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옷을 사겠다면서 보여주는 장바구니는 모두 카라트 옷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귀엽네. 귀여워. 물론 그 브랜드가 생소한 브랜드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옷뿐만 아니라 신발, 화장품, 학용품, 전자기기까지 제가 가진 것들이 탐나고 갖고 싶다고 말하면서 빌려 쓰고 말없이 가져갔다가 며칠 있다가 돌려주고 그래요. 이건 좀 아닌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스스로 계속 저랑 비교하면서 저보다 우위에 있다고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질적이던 경제적이던 사소한 공부 같은 것도요. 무언가 한탄할 때 내가 못하는 너무 싫어. 내가 못하는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이렇게 저까지 끌어내리고 너무 싫어. 제가 무언가를 사면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좋고 비싼 걸 사고 싶어해요. 만약 그 친구가 의식하고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들이 정말 좋아서 순수한 의도로 너무 싫어. 따라 사는 거라면 제 생각을 알았을 때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제가 너무 그 친구를 의식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고민이래요. 두 번째 고민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두 번째 고민은 제가 이제 여고에 가는데 대체 어느 구멍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제가 고등학생 연애에 로망이 정말 많고 꼭 이루고 싶은데 진진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에게도 여쭤볼게요. 도와줘요 진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두 번째 사연 먼저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갈게. 두 번째 사연. 이거는 내가 진짜 이 친구의 친언니나 사촌언니나 뭐 동네 언니만 됐어도 그 주변 남자애들 이렇게 싹 이렇게 한번 내가 본 다음에 소면 걸을 때 쓰는 채 알아요? 걸음망 그 채? 그걸로 이렇게 탈탈탈 내려가지고 이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하겠어.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못하잖아? 이건 섣불리 내가 뭐 소개받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야.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미친놈들이 많기 때문에 너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 그냥 미친놈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 굳이 이거란 말이야.
어느 구멍으로 빠져나가서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세요. 막 그렇게 찾다 보면은 봐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한테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와. 근데 그 나이대에 남자애들이 간절하게 여자친구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그니까 간절하게 찾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간절하게 나처럼 간절한 새끼를 만나게 된단 말이지. 일단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그 남자애도 봐봐요. 그 남자애도 뭔가 간절하게 여자친구를 원하는 애보다는 그러면 일단 여자면 다 좋다는 생각이 있거든 걔네들은. 근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애들은 걔는 나를 좋아해서 만날 확률이 그래도 조금은 진짜 이만큼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를 만들 구멍 같은 걸 만들 생각하지 말고 죽기 싫으면 알겠죠? 일단 이 첫 번째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걸 내가 해결해 줄 순 없다? 내가 가가지고 야 얘 따라하는 애 누구야? 이렇게 할 순 없잖아. 해결해 줄 순 없는데 내가 이걸 보고 진짜 내가 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뭔가 너무 동족의식? 우리는 이런 타입이니까 우린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은 100%의 확률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그러니까 뭔가 너랑 내가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라는 걸 좀 어필해가지고 계속 나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내 매력만으로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랑 나 비슷하다. 우리는 뭐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 막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우리 라이팅 맞아요. 이런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별로 내 정신 건강이 좋지 않고 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알겠지만 내가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되잖아. 내 정신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말버릇이고 이걸 내가 언제 느꼈냐면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손절하고 싶으면 손절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회사나 이렇게 학교처럼 내가 너무 싫고 끔찍한 환경이지만 매일매일 강제로 뭔가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여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뭔가 학교도 싫어서 안 갔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거나 그러면 나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처음으로 온 거죠, 저한테. 이 새끼가 너무 싫은데 얘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걔가 딱 가스라이팅이 엄청 심한 애였어요. 진짜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특히 외모적으로 지적을 엄청 많이 해요. 사람이 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광대가 조금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튀어나왔다는 게 뭐야? 자기 기준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매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거랑 이 수술을 하면은 좀 괜찮아지겠다. 너는 엉덩이가 왜 이렇게 없냐? 약간 친한 친구끼리 그런 장난을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데 휘둘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장난인 것처럼 야, 너 엉덩이가 왜 이렇게 없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야, 왜 남의 얼굴 갖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심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정말 나중에는 자기가 엉덩이 없다는 거에 너무 의식을 하는 거야. 엉덩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이 탱글탱글 없다는 거지. 그걸 너무 의식을 하는 걸 보고 아니 사람이 없던 컴플렉스까지 만들어주니까 미친 새끼잖아.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뭔 일이 있었냐면 정말 많아요. 걔 얘기를 하자면 정말 많은데 나한테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는 무리 중에 유난히 그 다른 애들이 가슴이 컸어. 그 유난히 컸어. 근데 그 가스라이팅을 맨날 하는 애는 유난히 가슴이 작았어요. 아니, 난 작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어. 근데 그냥 자기 혼자 그게 되게 큰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걔 스스로. 근데 뭐 솔직히 나랑 상관없잖아. 걔 가슴 그게.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가슴 작은 게 컴플렉스니까 뭐 작은 게 뭐 어떠냐고 다들 이렇게 말했었거든. 근데 이제 가슴 크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다른 애들은 다 가슴이 진짜 그냥 유난히 크니까 가슴 얘기가 나오면 나한테 자꾸 야, 우리는 짜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야, 우린 조용히 하자. 약간 이렇게 우리는 약간 이렇게 묶는 거지. 쟤네들은 가슴 큰 애, 우리는 작은 애. 이렇게 묶은 거야. 그냥 그 농담이잖아. 그냥 그래서 나도 별 생각 없었다. 그냥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가슴이 작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면 그냥 진짜 작으면 뭐 작긴 작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 근데 나는 그냥 작긴 작으니까 이건 아니었어. 왜냐면 작지는 않거든. 엄청 크지도 않아요. 근데 작지는 않아. 근데 그냥 그래서 나는 그거를 왜냐면 쟤네들이 크긴 크니까 그래서 그래요 언니 우린 닥쳐요 막 이랬거든. 근데 찌찌라이팅이라고 진짜 나한테 계속 찌찌라이팅 하는데 이제 진짜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나는 가슴 크기 족도 관심 없거든. 걔는 컴플렉스니까 남의 찌찌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너무 웃긴 얘기야 이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완전 끝나시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 이렇게 약간 절반까지 보이는 끝나시 이제 그걸 입었는데 제가 가슴 이거 브라 이런 거 아직도 저는 제 사이즈를 모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브라를 거의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스포츠 브라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전에는 와이어 있는 브라를 잘 안 맞는 걸 계속 입고 다녔어. 근데 이제 뭔가 잘 안 맞아서 뭔가 이상한 와이어 브라랑 끝나시를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그 가슴 큰 애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내가 이제 B컵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 크게 얘기하면 나 B컵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충 B컵 같아 그리고 보기에 그래서 B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가슴 큰 애가 나한테 야 진진아 근데 너 B컵 아닌 것 같은데? 더 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거 가슴 둘레랑 뭐가 어쩌고 하면은 뭐 컵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B컵보단 조금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찌찌가 막 이게 절반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래 너 진짜 너 B컵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 난 솔직히 내 가슴이 B컵이 아니게 됐다고 갑자기 C컵이 됐다고 그게 갑자기 내 가슴 크기가 진짜 커진 게 아니잖아. 그냥 정확한 사이즈를 알게 된 걸 뿐이잖아. 그냥 진짜 커진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나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 근데 이제 걔가 그때 보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더니 그다음부턴 가슴 얘기할 때, 찌찌 얘기할 때 나를 이제 우리라고 안 하는 거야. 나를 이제 우리 라이팅이 끝난 거야. 걔도 이제 본 거지. 왜냐면 내가 맨날 사이즈 안 맞는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거 너무 TMI인데 약간 찌찌가 이제 보통 2개잖아. 근데 내가 살짝 이혼했거든. 그래서 보통 모아야 좀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막 모으거나 이러는 속옷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 적이 없었던 거지 다들. 관심도 없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개쩔던 진짜 내가 만난 인간 중에 정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그런 걸로 똘똘 뭉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나 진짜 그때 정신병 올 뻔했어. 보통 정신병은 내 주변 정신병자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 온다 그러잖아. 나 그때 매일 힘들어서 울었잖아. 왜냐면 걔가 어땠냐면 그렇다고 내가 티를 못 내고 그랬던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 매일 얘기했어.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걔 빼고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싫든 말든 티를 못 내고 티를 안 내고 아예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걔는 나만 걔한테 지랄을 한다 생각하는 거야. 좆도 안 듣는 거지. 쟤만 날 싫어하니까.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진진만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차라리 유별나서 싫은 걸로 하고 한 대만 때리고 싶었을 것 같다. 때렸어요. 왜냐면 내가 먼저 맞았거든.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 어떤 사연보다 흥미진진하지. 날 먼저 때렸거든. 이거 진진 사연이야? 진진이 읽어주는 진진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맞았고 때렸고를 떠나서 맞짱 뜬 거지. 그게 왜 맞짱 뜬 거냐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었어. 물론 내 기준이긴 하지. 근데 언니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하니? 1살 차인데. 그래서 걔도 나한테 말을 심하게 해서 내가 말했지. 난 똑같이만 해준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말한 건데 갑자기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가슴팍 여기 가운데를 여기 손으로 팍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쳤지.
나도 똑같이 여기를 팍 쳤어. 그랬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는 거야, 내 머리채를. 그래서 나도 잡았지. 근데 이거 머리채 잡히면 내가 이걸 뗄 순 없잖아. 나도 잡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말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이,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알아, 결국엔 알아. 왜냐면 그것까진 모를 수 있다? 뭐 둘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누가 먼저 샀는지, 누가 누굴 따라가는 건지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 별로 자기랑 친한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걔랑 더 친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걔를 따라하는 애가 돼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건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 하지만 걔가 미친년이라는 건 같이 미치지 않은 이상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쳐주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럼 걔는 그냥 평생 남들한테도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몰락한다고. 그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돼요. 이제 그만해야겠다.